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9월 출범한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활동을 마무리하며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과 처리시설의 도입 검토, 민관협치기구 설치 등 6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 권고안을 순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지난 100일 동안 현장 조사와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7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여수 상직문 건립공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 만든 임시도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추진되고 있는 여수 상직문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마지막 작업인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전면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여수시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난 5월부터는 공사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장기간 논의 끝에 양측은 전용도로 옆으로 임시도로를 낸 뒤 차량을 우회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2달에 걸쳐 공사를 마친 여수시는 지난 12일부터 우회도로를 운영한다며 공고까지 냈던 상황. 하지만 불과 사흘 뒤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우회도로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현 자동차 전용도로 한 차선의 폭은 3.5m, 반면 우회도로는 3.2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진출입구의 굴곡이 심한 데다 갓길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차로폭이라든지 평면 선형도 이 정도는 이상으로 좀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상태로 개통할 경우 사고는 불보듯하고. 반면 여수시는 우회도로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뒤늦게 안전성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만 1억 2천만 원. 두 기관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뒤 다시 운영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직문 건립에 들어가는 돈은 늘고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진 채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예술중학교 설립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27개 초등학교에 의뢰해 지난 10월 22일부터 열흘간 2학년에서 5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707명 가운데 62.3%가 예술중학교가 설립되면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20년 개교 목표로 착공된 가칭 창의예술고 설립은 73.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으며 보통은 17.8%,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2.4%로 조사됐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3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통적인 원도심 생활 권역인 구청사 주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청사 이전 이후 아직까지 구청사 주변은 우려했던 것만큼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신청사 주변에 별다른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데다 대규모 개발 행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77년 만에 행정관서가 빠져나간 고흥읍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여전히 고흥군의 고민거리입니다. 우선 고흥군은 구청사 자리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천경자 아트센터 건립과 연계한다는 구상이지만 천하백 유적과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대안을 찾기로 한 겁니다. 구청사 건물을 철거한 다음 고흥 아문과 존심당의 원형을 잘 보존해 고흥 정원이 조성됩니다. 국비 40억 원과 군비 6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구청사를 철거하고 공원 조성해서 이제 군민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2단계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보건소 신축 이전과 청소년 도서관 건립도 도시재생 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인턴제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대학생 행정인턴 15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신청을 받은 뒤 31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인턴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여수시가 정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흥군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의원과 경제인 협회장, 입주기업 대표, 일자리 관련 부서장 등 15명의 일자리 창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에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대상 기업과 가업 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일자리 창출의 영역 확대와 실행력 향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요즘엔 광주에도 20층 혹은 30층 이상 되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곳에서 불이 났을 텐데요. 광주 지역 소방서에는 고층 건물 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광주 북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저층엔 상가와 오피스텔, 그리고 고층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처 소방서에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용 소방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안고 내려온다든지 마냥 불이 난다고 해서 비상구라도 비상구 자체가 100% 안전하다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거 하다 보니까. 유사시 사람들을 외부로 구출하고 소방용수를 높이까지 쏠 수 있게 하는 고가 사다리차는 20층 높이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각 구에 한 대씩 있지만 이걸로는 15층 아파트 높이에서 최대로 잡아도 17층 높이까지만 펼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20층 이상, 소방법에서 고층으로 분류하는 30층 이상 건물도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10개 단지 46개 동에 이르고 있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고층 건물까지 더하면 5개 단지 34개 동 등 모두 80개 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다리차에 물길이 닿지 않는 30층 이상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소방본부는 고가 사다리차가 능사는 아니라며 30층 이상 건물의 경우 피난 안전구역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7층까지는 사다리차를 활용해서 그런 소화활동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20층 이상 건물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를 보유한 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6곳에 총 8대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층 건물용 고가 사다리 소방차 도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제주의 관광산업이 시작된 뒤로 관광객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왔는데요. 올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여수시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의 내국인 면세점입니다. 언뜻 봐도 손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올해 이곳의 매출액은 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줄었고 이용객도 65만 명으로 18%나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장을 제주 공항 등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감소를 하는 측면, 그리고 내국인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상당히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측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77만 명.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7%나 줄었던 지난해보다도 3%가량 줄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내국인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40만 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은 옛날보다 많이 접근성이 좋아져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제주도 와보니까 예전보다 식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격이 올라서 생각보다 좀 여행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주 관광객 집계가 시작된 것은 1962년.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에는 1,58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광객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와 올해가 처음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이전보다 200만 명 이상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언제쯤 회복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중국의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풀릴지, 언제쯤 풀릴지에 따라서 특히 제주 공항과 항만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데다 교통과 환경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관광객이 예전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광양만권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여수시, 광양시, 산단 입주업체들은 어제 각 지역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고 물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폐수 배출을 최소화하고 빗물을 재사용하는 등 공업용수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무원이 발령받는 자리인 농촌마을 면장에 민간인이 처음으로 임명됐습니다. 순천시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나간 면장에 신기로 포항 노다지마을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노다지마을은 연 매출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농업회사 법인으로 신 면장은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잘 사는 나간 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나간 면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가운데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습니다. 올해 폐윤활유 수거량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폐윤활유 회수량은 모두 142톤으로 지난해 84톤보다 69%가 증가했습니다. 해경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윤활유 용기에 고유 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올해 관내 모든 수협으로 확대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남 농산물의 직거래 형태 판매액이 2,20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심한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7도, 대구는 0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구는 8도 선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대기 정체로 현재 충북 일부 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대전과 충북 지방은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편인데 일부 지역은 연무와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낄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7도, 대전은 영하 2.2도, 창원은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0도, 부산 10도, 강릉은 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강원 영서 지방과 충북 지방에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